필요사 AI의 백준호입니다.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컴퓨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AI를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컴퓨팅이 있죠. 근데 이 컴퓨팅은 사실 말하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컴퓨팅 기업이 새로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제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방금 전에 브이다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보셨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굉장히 매시브하게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소위 말해서 지금 파워풀한 딥뉴럴 네트워크가 즉각적으로 센싱한 다음에 그 센싱한 결과,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인퍼런스라 그러죠. 인퍼런스된 결과를 트레디셔널한 팔러시 로직으로 보내서 판단을 해서 다시 오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컴퓨팅의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컴퓨테이션 2.0이라는 이런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분야로 사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인텔리전트 카메라 앱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 메디컬 이미징부터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추가해서 리얼타임으로 판단을 요구하는 모든 곳에 방금 같은 컴퓨팅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겠죠. 자율주행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판단을 갖다가 라직에 팔러시 라직에 넘기면 드라이빙 팔러시 라직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즉각적으로 빨리 상황을 파악하느냐가 그 경쟁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놓고 지금 많은 이제 경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주도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의 모바일라이즈 같이 벌티컬한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뭐 모바일라이즈는 인텔에 흡수됐지만 인텔이라든지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이제 캐피탈 인텐시브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이제 프리시즌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리스크에 비해서 그 기회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기성에 있는 기업들한테 새로운 기업이 도전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로 생겨난 문제들이 아직도 아무도 해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연산량을 엄청나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딥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이죠. 그 연산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하고 강력한 모델을 내가 구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어진 파워 엔벨롭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파워 에피션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회나 전 세계적으로 AI 알고리즘을 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아키텍처가 타겟한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OS,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뭐 우리 소위 말해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또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과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칩을 개발해서 제품을 론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어떤 챌린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엣지,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NPU 칩이 성능이 대략 테라옵스 이상 요구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10에서 100, 그 다음에 서버는 이제 100테라 이상의 성능이 요구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재원 서버들, 굉장히 강력한 재원 서버들이 200와트 정도 파워 엔블롭에서 보통 낼 수 있는 게 뭐 3테라, 4테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슈퍼컴퓨터에 쓰던 강력한 서버에 쓰던 성능들이 엣지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할 거냐? 이것들이 이제 모두가 당면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밴드위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많은 밴드위스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밴드위스도 지금 소위 말해서 100테라, 뭐 5테라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우리 밴드위스보다 뭐 5배, 10배씩 더 높은 밴드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 새로 생겨난 이제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조건에 맞게서 완전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를 새로 디자인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출발은 바로 알고리즘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워크로드를 어떻게 셀렉션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그 아키텍처 앞으로 이제 그걸 방향을 좌우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모바일넷이라는 굉장히 경량화되고 리얼타임 컴퓨팅에 적합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에 저희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작년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아키텍처들은 이 알고리즘에 지금 옵티마이저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데모를 갖다 한번 보시고 그때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에이직이 아니라 에이직을 이제 좀 에뮬레이션한 FPGA에서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건데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스탠다드 테스트 벤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이제 그림이 뭔지를 맞추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저게 뭐 검이다라면 검이다 맞추고 이제 사물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거에 다 근간이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파악을 해서 그게 뭔지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능을 보시면 초당 200장 정도 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음번에 이제 조금 뒷장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 그만하시죠.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보였던 게 200프레임 per second인데 저희들이 실제 에이직을 가면 이제 그거보다 클락이 5배에서 6배 높아지기 때문에 초당 1000장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엔비디아 제슨하고 성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제슨은 조금 이제 자비에 지금 최근 나온 것보다 조금 한 세대 전이긴 하지만 초당 모바일넷을 돌렸을 때 저희들이 본 벤치마크에서 70장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FPGA에서 지금 200장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퍼포먼스 퍼 코스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양에 비해서 우리 성능을 봤을 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스페이스에서 경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죠. 모바일넷은 한 가지 단적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그지스팅 지금 현재 있는 아키텍처들이 새로 나온 오크로드에 대해서 전혀 옵티마이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승부할 거냐? 새로 이멀징한 알고리즘의 아키텍처를 완전히 포커스를 해야겠죠. 그리고 상대 이그지스팅 플레이어들은 장점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발 에코시스템과 여러 가지 소프트 프레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스트롱 엑스큐션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집중을 할 거냐?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죠. 저희들은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4K 이상의 하이 레졸루션을 리얼타임을 처리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네이블링하는 아키텍처에 저희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거기 VW-에서 보여줬겠지만 이제 휴먼 바디 에스티메이션을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고해상도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모델들을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이멀징하는 퓨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앞으로 매스 마켓이 있을 영역에 이제 우리 역량을 갖다 집중하는 걸 역량을 갖다가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결국 나중에 자율주행이든 그런 더 인프라스트럭처의 아주 중요한 AI 앱들의 어떤 근간이 컴퓨팅 근간이 되는 기술이 될 걸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주로 반도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 R&D 팀에서는 주로 이제 반도체 칩 오랫동안 만들던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삼성에서도 많이 와 계시고, 퀄컴에서도 와 계시고, 애플에서 와 계시고, 인텔에도 와 계시고, 그래서 칩을 갖다 많이 찍어본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상당히 강한 소프트웨어 스택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알고리즘 팀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칩을 완전히 옵티마이즈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위에 소프트웨어 레벨부터 해서 그다음 소프트웨어 위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다음에 피지컬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패키징 레벨까지 완전히 토탈한 솔루션을 제공해야지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스택에 거쳐서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를 모으는 걸 저희 팀의 어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희 내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좀 생략하기로 하고 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제 기술적인 한 가지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결국 이제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죠. 이게 본질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컴퓨테이셔널 연산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여러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에 분산해서 병렬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냐가 어떤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빨리 변하는데 어떻게 플렉스블하게 여러 스택들이
대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느냐가 어떤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스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택이 위에 이제 변화하는 텐설프로나 파이토치를 잘 서포트해야 되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SDK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FPGA 그다음에 MPW 테스트 칩을 찍고 2020년에는 실제 상용 칩을 찍을 건데요. 저희 목표는 이제 현재 경쟁하는 여러 가지 칩에 비해서 탁월한 성능을 탁월한 파워 에피션시로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칩 제조는 삼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네이버 등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와 밀접하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더스트리 지형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 반도체가 원래 기록적인 흑자를 냈습니다. 이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한 종목이죠. 사실 우리 약한 종목이 아니라 강한 종목이고 다만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분야들, 뭐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드리븐하게 그 반도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칩을 제조해서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반도체 에코시스템의 회사들, 하지만 이걸 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회사들도 반도체까지 재조명을 해서 이 산업 전체를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정말 킬러, 정말 매스 마켓을 타겟하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 주실 분은 그 서울대학교 호청길 교수님이십니다. 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도 저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FPGA로 구현하셔서 조당 200장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제조하셨는데 그 FPGA가 뭔지 그다음에 나중에 에이직으로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FPGA는 이제 보통 에이직 전에 저희들이 이제 에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데 에이직보다 보통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직 검증을 한다거나 성능을 좀 캘리브레이션 좀 이제 작지만 어느 정도 성능을 볼 수 있는 그런 툴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FPGA가 나왔다는 건 사실 이제 에이직으로 갈 수 있다라는 IP가 어느 정도 에이직으로 갈 수 있다는 증거로 보통 판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IP 회사들은 보통 FPGA에서 돌면 그거 들고 가서 야 우리 IP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데모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좀 옛날 일이고요. 저희들이 훨씬 더 강력한 데모를 사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반도체를 스타트업이 할 생각을 하냐. 이게 보통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스타트업으로서 반도체 분야에 도전하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새로운 워크로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한 10몇 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제 GPU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제 게임이라는 큰 워크로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워크로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왜 등장할 수 있냐면 기존의 레거시 아키텍처를 가진 회사들이 새로운 아키텍처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큰 회사들이 자기 원래 있는 아키텍처, 예를 들면 GPU 회사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저도 예전에 AMD GPU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GPU를 만들던 내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걸 최대한 옵티마이제이션해서 방금 전 같은 모바일에서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리는 시간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완전히 브랜드 뉴로 새롭게 램핑업을 해서 리아키텍처를 하는 이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승부할 기회가 온 거죠, 사실은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불리한 점은 이제 에코죠, 에코가 불리하기 때문에 누가 빨리 에코를 갖다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그리고 그 중에서 분명하게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새로운 스타트업의 승자들이 등장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거라고 저는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빨리 적응하고
하는 뭐 저도 들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가장 강력하다가 구글에게 진 게 변화에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커지면 이 변화에 빨리 대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빨리 변화에 대응하고 해서 스타트업이 공룡을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FPGA 지금 구현하셨는데 그 이후로 내년 정도에 양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뭐 그 정도까지 가기까지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FPGA 단에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양산까지 해서 그 뒤로 계속 키워 나가실 건지 뭐 그런 거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 조금 더 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뭐 아까 GPU 예를 들었지만 그때도 이제 많은 기업이 생겨났다가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나중에 좀 컨설리데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몇 명이 살아남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M&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끝까지 가는 기업이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에코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예. 그리고 국내 이제 뭐 어쩌면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여러 비즈니스 자체가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저는 토양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AP로 이게 모듈들이 통합되면서 대부분 다 망했죠. 회사들이 망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도 들었을 때 스타트업 관련해서 그 사실은 좀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그 기술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면 그게 꼭 자체 독립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큰 기업에서 흡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제가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그 팀 멤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아까 뭐 퀄컴에서도 오시고 애플에서 오고 제 학생도 사실 지금 조인했는데 그 학생은 서울과고 나왔고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나가서 우리나라 1등 전 세계에서 5등인가 한 거의 뭐 아주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대 수석 졸업하고 뭐 이런 학생인데요. 이제 그런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비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좀.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이제 기회죠. 그로스할 이게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기회를 다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설득하는데 굉장히 뭐 많은 노력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반도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대기업에서 오시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우도 더 동일한 대우를 갖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는 거죠. AI가 가야 될 길이라면 반도체도 AI 반도체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좀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 경험을 보면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해외 학제들하고 경쟁할 때 정말 남들 하던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문제를 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도전을 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는 꽤 큰 문제도 많이 풀고 뭐 이런데, 그래서 저도 여기 가장 제가 인상적인 거는 정말 아무도 못할 거다 어떻게 뭐 스타트업이 경쟁을 하냐 이랬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하고 그다음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걸로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외국 학회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그런 비전도 공유하고 해서 이제 학생도 소개하고 했는데, 그 학생도 사실 엄청 뛰어난 학생이고 한데 그런 비전에 같이 공유하고 해서 이제 참여하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그래서 꼭 성공하셔서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사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 교수님은 예. 저희들 이제 검증 소프트웨어가, 왜냐하면 저게 인프라에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로버스트하게 쓰는 게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좀 같이 해서 뭐 이렇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